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40년 전 해병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정보를 파악하고 은밀하게 접근하던 그때 지금부터 시작이야. 철수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특별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군대에서 쓰던 것들이었죠. 새벽 3시 철수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몸놀림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굽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곧게 선 어깨, 조용한 발걸음, 사냥꾼의 모습이었어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오늘도 운동하셨나요?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움직여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 이야기 아나운서 예슬입니다. 혹시 최근에 좋은 일이 있으셨거나 조금 불편했던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꼬. 오후 9시 50분 메가마트 직원 출입구 앞에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6세. 이 나이에 야간 근무라니. 철수는 낡은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김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 28세 여직원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철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40년 군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오후 10시 야간 근무 시작. 철수는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하나씩 치우고 단순한 일의 반복이었어요. 아, 허리야. 몸 곳곳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손자 민준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새벽 2시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말투가 특이해요. 52세 박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냥 군대 좀 다녔습니다. 철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자세가 그렇게 꼿꼿하구나. 박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는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퇴근 시간. 철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에 들어서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민준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응, 민준아, 학교 준비해야지. 철수는 피곤함을 숨기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차려주고. 할아버지, 오늘도 힘들었어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철수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옥견 교관. 그때는 모든 부하들이 떨며 경례했던 시절이었죠. 이제는 마트에서 카트나 미는 늙은이가 되었지만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텔레비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확장 개발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DH그룹 이동혁 회장은 화면에 나온 남자는 45세 정도로 보였어요. 차가운 눈빛에 오만한 표정. 기존 상권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출근길. 평소보다 마트 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아,
김할아버지,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주변을 쓱 훑어봤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검은 승용차 2대, 차 안에 앉은 남자들의 시선. 순간 철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군인의 눈빛이. 하지만 금세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별일 아닐 거예요. 들어가죠. 철수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야간 근무 내내 철수는 창밖을 자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퇴근길에 철수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어요. 여전히 수상한 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66세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옥견이 살아 있었습니다. DH그룹 본사 42층. 동혁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회장님, 메가마트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동혁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현재 시세의 10배를 달라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혁의 주먹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를 우롱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어요. 비서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동혁은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왔어요. 대학교도, 병역도, 사업도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프로젝트가 망하면 우리 그룹도 위험해집니다.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혁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눈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죠. 강철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동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떤 방법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마트 직원들부터 겁을 주는 거죠. 강철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직원들이 무서워하면 노동조합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마트 사장도 결국 굴복하게 되죠. 강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동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얼마면 되나요? 한 달에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동혁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은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애들아, 큰일 하나 생겼다. 10명 정도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메가마트 직원들을 좀 건드려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해도 돼요? 다치게 하지는 말고 무서워하게만 해라. 강철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한편 메가마트에서는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요즘 이상한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또 보였어요. 시작됐군.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형이 퇴근하려다 멈춰섰어요. 저 사람들 뭐지? 주차장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박형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괜찮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남자가 박형의 어깨를 잡았어요. 네. 박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해요? 예. 그런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박형은 재빨리 차에 타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자들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해병대에서 배운 것들, 숨겨둔 기술들. 아니야.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가마트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제 박형 씨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대요. 정말요? 무서워라.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관리자가 공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퇴근 시 조심하시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철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6시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하나씩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를 향해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뒤돌아봤어요. 수진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철수가 달려가려던 순간 그림자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라, 이런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강철의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였어요. 박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남자는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다른 4명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서 일해? 한 남자가 철수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됐고 너희들. 갑자기 한 남자가 박형의 가슴을 밀쳤어요. 쿵. 박형이 차의 등을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너희 마트 사장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남자들이 하나씩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수진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그럼 이제부터 알아야겠네. 한 남자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번쩍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닥쳐. 할아버지. 한 남자가 철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철수는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순간 철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특히 너희 마트에서 노조 활동 같은 거 하지 마. 알겠어? 네, 네. 박형이 겁에 질린 채로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만족한 듯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에는 침묵만 남았어요. 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빨리 들어가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민준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박형이 퇴근길에 또 다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제 그 아저씨네? 3명의 남자가 박형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다고? 우리랑 얘기하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한 남자가 박형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아파요. 노조 해산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펑. 주먹이 박형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으아악. 박형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자들이 차례로 발로 찼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박형의 간절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트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형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대요. 어젯밤에 주차장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옥견. 그때의 자신이 그리웠어요. 부하들을 지키고 약한 자를 보호하던 그 시절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킬 것이 더 많았습니다.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아버지. 철수는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남자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저기요. 수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남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놓아주세요. 수진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남자는 수진을 놓고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철수의 눈빛을 본 순간 남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보자. 남자는 얼른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철수에게 안겨서 울었어요. 김 할아버지, 무서워요. 그 순간 철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을 낼 때가 왔어요. 새벽 2시 메가마트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철수는 홀로 매장에 남아 있었어요. 청소를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보안실 컴퓨터를 켰어요. 40년 군 생활이 가르쳐준
정보 수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CCTV 화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여기 있군. 주차장에 멈춰 있는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40년 전 해병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정보를 파악하고 은밀하게 접근하던 그때. 지금부터 시작이야. 철수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특별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군대에서 쓰던 것들이었죠. 새벽 3시 철수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몸놀림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굽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곧게 선 어깨, 조용한 발걸음, 사냥꾼의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검은 승용차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 2명의 남자가 자고 있었어요. 첫 번째 타겟. 철수는 차 타이어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새벽 4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철수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남자가 뒤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톡. 철수의 손이 남자의 목을 정확히 눌렀어요. 남자는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철수는 쓰러진 남자를 끌고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어요. 남자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철수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철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들이 마트 직원들한테 한 짓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뭘 했다고. 박형 씨 기억나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앞으로 마트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해했어요? 철수가 남자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동료들한테도 전해주세요. 철수는 남자를 풀어주고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벌벌 떨며 차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 강철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 현수가 어젯밤에 누군가한테 당했어요. 강철의 눈썹이 치켜올랐어요. 누가? 경찰이야? 아니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뭐라고? 강철은 화가 났어요. 자신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자. 하지만 철수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강철은 5명의 부하를 마트에 보냈습니다. 조심해. 누군지 모르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철수는 마트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5대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더 많이 왔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철수는 옥상에서 밧줄을 이용해 내려왔습니다. 40년 전 특수훈련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첫 번째 차에 접근했습니다. 안에서 2명이 자고 있었어요. 철수는 차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2명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차에는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깨어 있었어요. 뭐야? 남자가 철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5. 모든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철수는 그들의 휴대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트에서 손을 떼라. 다음 날 아침 강철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5명이 모두? 네, 형님. 모두 기절해 있었어요. 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트에서 손을 떼라. 강철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마트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요즘 그 깡패들이 안 보이던데? 정말요? 왜 그럴까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철수는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지옥견이 깨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철의 부하들은 더 이상 마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 DH그룹 회의실에서 동혁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동혁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어요. 그날 오후 동혁은 20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철보다 더 위험한 조직이었어요. 오늘 밤에 마트를 완전히 접수한다. 한편 메가마트에서는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여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는 카트를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때 보안팀장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40세의 민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김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와 민호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군대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민호의 질문에 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냥 해병대 좀 다녔습니다. 해병대요? 어느 부대에서? 민호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색대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혹시 지옥견 교관님이세요? 철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해병이 하나 있었죠. 그때 그 아이가 민호, 최민호? 교관님. 민호는 감격해서 거의 울 뻔했어요. 25년 만입니다. 정말 교관님이세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긁혀버린 것입니다. 쉿, 조용히 해요. 하지만 교관님이 왜 여기서? 민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존경했던 교관이 이런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니. 교관님, 혹시 요즘 이상한 일들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보니 마트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들이 왔군.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동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20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자. 동혁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트에는 저녁 손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은 나가주세요. 동혁의 부하들이 협박적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철수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을 대피시켜요. 하지만 교관님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25년 전 그 교관의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동혁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간 직원들 다 어디 갔어?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혁은 철수를 보고 비웃었어요.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곧게 선 어깨, 날카로운 눈빛, 젊은 친구.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동혁은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뭐야? 이 늙은이가? 동혁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철수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를 좀 조용히 시켜줘. 한 남자가 철수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남자의 주먹을 잡고 돌려서 바닥에 맺혔습니다. 쿵! 으악!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66세 할아버지가 건장한 남자를 한 방에 제압한 것입니다. 뭐야?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옥견이 돌아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어요. 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옥견? 민호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해병대 최고의 교관이셨어요. 동혁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젊은 친구, 이제 끝입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몰려들어왔어요. 동혁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마트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교관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철수는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철수는 집에서 민준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 왜 그럴까? 철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평화로운 마트가 보였습니다. 지옥견은 다시 잠들었어요. 하지만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